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전란을 끝낸 조선시대. 전국에는 여전히 전란의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장군 이강은 돌아갈 고향이 없었답니다. 고향은 이미 쑥대밭이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로 심신이 지친 이강은 그런 고향에 큰 미련이 없었지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름이 없는 어느 고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고을은 전쟁통에도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답니다. 시장은 고향보다 훨씬 활기찼고 고을 사람들도 모두 인심이 좋았지요. 무엇보다 이강이 여기 머무르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과부들이 많이 살고 있던 것이었지요. 마침 이 고을에서는 전쟁 때문에 치안이 많이 안 좋았답니다. 툭하면 왈패들이 시장에 쳐들어와 자릿세를 걷어가는 것이었지요. 옳거니 이것이 기회로구나. 이강은 왈패들을 무찌르고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이강 정도면 자릿세를 걷어가는 왈패들은 식은 죽 먹기였지요. 예상대로 왈패들은 이강을 보더니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통에서 살아 돌아온 장군이니 왈패들도 눈치를 채고 싸움조차 걸지 않은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이강은 고을 사람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고을 사또는 전쟁통에 피난만 다녔던 약골이었지요. 사실상 이강이 이 고을의 왕이 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과부들을 한 명씩 만나보자꾸나. 이강은 만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고을에서는 무서울 것이 없었지요.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던 상인들도 얼마 가지 않아 이강의 부하들로 들어왔습니다. 부하들도 이강의 의중을 알게 되면서 여기저기 있는 어여쁜 과부들에 대해 알려주곤 하였지요. 이강은 흡족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의 유일한 사찰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하산을 하고 돌아온 이 남자는 형각. 전쟁통에도 사찰을 지켰던 유일한 남자였지요. 큰 스님은 감격하여 형각이 속세로 떠나는 일을 크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현가가 너라면 분명히 속세에서도 크게 성공할 것이야. 너의 그 큰 배포라면 어디를 가서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현가가 꼭 성공하거라. 형각은 그렇게 사찰을 떠나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전쟁통에도 고을 사람들을 위로했던 형각이었지요. 그러니 어디를 가도 형각을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으니 고을 여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것이었지요. 이제 하산한 사람이니 혼담을 넣고 싶어하는 집들도 많았답니다. 형각의 유명세는 얼마 가지 않아 이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고을 여인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으려고 했던 이강은 시기심이 난 것이었지요. 멀리서 지켜본 형각의 생김새는 남자가 봐도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불안한 이강은 부하들을 통해 형각의 동태를 보고받았습니다. 예상대로 형각은 고을 여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감히 저 어린 것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강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형각이 이강의 부하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소인, 이번 전쟁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제가 비록 부족한 소승이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을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창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내로 태어나서 부끄러웠습니다. 늦게라도 저를 병사로 받아주십시오. 이강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열정은 갸륵하긴 하나 나의 병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버텨낼 재간이 자네에게 있겠나. 그동안 사찰에서 편안하게 지냈을 터인데 체력은 또 어쩌고. 그러면서도 이강은 이따 꼬드길 과부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명성을 떨쳤던 장군이 이제는 호색한이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형각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형각은 전쟁통에도 체력 단련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찰을 지키면서도 고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요.
형각의 주먹이 생각보다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강은 형각을 부하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모질게 굴어서 초장부터 기세를 꺾을 작정이었지요. 새벽부터 기와집 마당 청소를 시키고 머슴들이 해야 할 땔감에다 병사들이 쏘면서 버려진 화살들을 줍는 허드렛 일까지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형각은 당연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요. 일부 병사들은 형각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스님이면 그냥 사찰이나 지킬 것이지 뭐하러 속세에 와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고 계시나. 너 방금 뭐라고 했어? 형각은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병사와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이강은 옳다구나 하고 형각을 두들겨 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놈아. 사찰이나 지킬 것이지. 속세에 왜 기어들어와서 이 망신을 당하는 게야? 형각은 장군의 훈육이라고 믿었지만 가슴속에 들끓는 분노는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은 형각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창고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야 고을 여인들에게 눈독을 들이지 못하니까요. 그만큼 이강이 좁쌀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리고는 어여쁜 과부를 불러서 또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이강의 손길을 거치지 않을 과부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형각은 이강의 그런 숨은 이면을 모르고 창고 안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세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큰 스님의 가르침을 잊으면 아니 된다. 하지만 이강의 좁쌀 같은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병사들의 심부름까지 시키는 것이었지요. 병사들의 훈련에 쓰일 목도를 깎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형각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장군, 목도를 만드는 일은 병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훈련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 흔한 허드렛 일도 못 참아서 병사와 몸싸움을 하였거늘.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에 나가겠다는 게냐. 너 그런 정신머리로 나가면 하루도 못 가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형각은 몸싸움을 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강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형각은 자존심을 버리고 이강이 시키는 대로 모두 하기로 했습니다. 목도를 열심히 깎았고 땔감도 하라는 대로 계속 팼고 청소도 하라고 하면 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각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활터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처럼 활을 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절대 허락 없이 화살을 쏘지 말라고 하였는데. 에라 모르겠다. 형각은 참지 못하고 결국 화살을 쐈습니다.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이대로 전투에 나가면 백전백승할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이강의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그새를 못 참고 바로 화살을 쏜단 말이냐? 이강은 또 한 번 형각을 두들겨 팼습니다. 사실 이강이 놓은 덫이었지요. 일부러 활터에 활과 화살을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두들겨 맞던 형각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장군, 이제 저도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것을 보십시오. 제가 쏜 화살이 모두 백발백중입니다. 이강이 쳐다보니 진짜 화살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순간 이강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대로 훈련을 시키면 분명히 자신을 뛰어넘는 장수가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이강은 무서웠습니다. 이강은 더 듣지 않고 다시 형각을 창고에 가뒀습니다. 밥도 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형각은 초주검이 돼서 연변장을 걷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병사들의 기합 소리가 들렸지요. 이제는 그런 기합 소리도 의미 없는 메아리처럼 들렸답니다. 그날 밤 형각은 이곳을 떠나기로 하였지요. 떠날 채비를 마치고 떠나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형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침 이강이 머물고 있던 별채를 지나고 있었지요.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갔더니 이강과 과부가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과부의 수줍어하는 웃음소리는 심신이 지친 이강마저 녹일 정도였지요. 저게 대체 무슨 짓이란 말인가? 전란으로 명성을 떨쳤던 장군께서 저렇게 방탕한 놈이었다니. 형각은 다시 짐을 방에 풀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너무 억울한 것이었지요. 이 망할 놈의 자식.
뒤에서는 저런 짓을 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엄격했단 말인가. 형각은 그날 이후로 이강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을의 과부들이라는 과부들은 모두 만나고 다녔지요. 이강의 부하들도 얼굴 반반한 과부에게 매일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형각은 주막에서 술을 퍼마셨습니다. 나쁜 놈의 자식. 감히 나와 같은 정승에게 이런 불경한 짓을 하다니. 너 같은 놈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업보가 생기다니. 그때 열심히 음식을 나르던 주모가 형각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총각 미안해요. 너무 바쁜지라. 그러다 형각과 주모가 눈이 맞았습니다. 주모는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이제 보니 형각 총각이 아니신가. 어찌 이렇게 혼자서 술을 퍼마시고 계신가. 주모가 상관할 바가 아니오. 이보시오 형각 총각. 너무 과음하지 말고 이따 나랑 같이 마시지. 나도 오늘 술이 좀 받을 것 같으니. 손님들이 나가고 형각은 주모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주모는 무슨 일로 그리 술이 당기시나. 어젯밤에 관심이 있는 사내가 날 부르지 않겠어.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찾아갔지. 과부가 된 이후로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낸 건 처음이었지. 그런데 그날 이후로 통 연락이 없다네.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형각은 물어본 순간 누군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지요. 이강 장군이지. 이 고을의 과부가 어디 한둘이요. 다들 들어보면 이강 장군한테 몸을 맡기고 싶다고 난리요. 형각은 또 한 번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이 방탕한 놈. 대체 어디까지 손을 댄 것이야. 그때 주모가 형각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형각 총각. 그날 이후로 너무 외롭다오. 어떻게 좀 안 될까? 그렇게 형각은 얼떨결에 주모와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복수심에 불탄 형각은 주막에서 나오면서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주모, 사실 장군께서는 주모를 그리워하고 계시오. 주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오. 장군께서 체면이 있으시니 더 자세히 말할 수 있겠소. 그냥 주모 얘기를 넌지시 꺼내신 적이 있었소. 지금 생각해보니 다 주모가 그리웠던 게 아니겠소. 남자가 아쉬워 형각에게 몸을 맡긴 주모였습니다. 이강 장군이 그리워한다니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형각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진작에 말을 좀 하지. 이렇게 실컷. 아니지.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말하면 어쩌나. 어제는 주모도 알다시피 내가 술에 취하지 않았소. 미안하게 됐소. 그렇게 형각은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강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군, 얼마 전에 아랫동네에 사는 김씨댁에서 장군 말씀을 했다고 하더이다. 방금 누구라고 하였느냐? 김씨댁이라고 하였느냐? 김 씨는 얼마 전에 이 고을로 이사를 온 과부였습니다. 이미 어여쁘다고 알려졌지요. 이강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형각은 그런 방탕한 이강이 보기만 해도 흉측하였지요. 형각은 소름 끼치면서도 꾹 참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군께서 손수 훈련병들을 챙겨준다는 소문을 들은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도 고생한 훈련병들에게 삶은 닭고기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한 게 아닐지요. 이강은 또 한 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또 부하들을 챙겨주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인물이지. 그러다 형각과 눈이 마주치고 헛기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두들겨 맞고 창고에 갇힌 형각 때문에 머쓱한 것이었지요. 이강은 곧바로 부하들을 시켜서 삶은 닭고기를 내왔습니다. 형가가 어서 이것을 김씨댁에게 주도록 하거라. 가는 길에 너도 좀 먹고. 형각은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먹을 거 하나 안 주고 매일 허드렛 일만 시키며 두들겨 패던 인간이었으니 말이에요. 형각은 가는 길에 닭고기를 맛있게 씹어 먹었습니다. 그놈한테 이런 식으로 얻어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정말 좀생이 같은 놈이야. 형각은 김씨댁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과부는 듣던 대로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형각도 순간 놀라서 침을 꿀꺽 삼켰답니다. 형각 총각이 아니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김과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각 총각 모르면 여기서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과부들이 형각 총각을 많이 찾던데요.
그러면서 현각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현각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설마 방탕한 이강에게 너무 맞아서 머리라도 이상해진 걸까요? 현각은 손에 들고 있던 닭고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고을에 이사를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화답이 늦었습니다. 김과부는 닭고기를 보더니 씩 하고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설마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것입니까? 그렇다마다요. 이렇게 현각은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는 걸까요? 저 역시 이 고을을 지키는 병사가 아닙니까? 전쟁통에 깨달은 것이 많았답니다. 김과부는 현각이 하산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세에 들어오신 연유가 단지 전쟁 때문이었습니까? 현각은 김과부의 의중을 알아챘지요. 물론 저 역시 여인을 안고 싶답니다. 그런데 저를 알아주는 여인이 없으니 설마 그럴 리가요. 이렇게 번듯한 총각한테 여인들이 눈길을 안 주다니. 모두 눈이 어떻게 된 모양이네. 김과부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각은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김과부 마음을 빼앗았다고 자신하는 것이었지요. 현각은 이강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씨댁에서 감사 말씀 전하셨습니다. 어찌 이리 음식 솜씨가 좋으냐며 좋아하더이다. 이강은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이강 장군을 뵈러 한번 찾아오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 말씀을 넌지시 꺼냈습니다만 아무래도 고을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부의 몸이라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장군께서 보양식을 좀 더 챙겨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강은 다시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장조림과 소고기 묵국까지 만들었지요. 현각은 김과부에게 줘야 할 장조림을 맛있게 먹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덕분에 아주 맛있게 먹는구나 이놈아. 현각은 이강 놀리는 재미에 푹 빠진 것이었습니다. 김과부는 장조림과 소고기 묵국에 놀라고 말았지요. 장조림은 현각이 너무 많이 먹어서 소분하였답니다. 어머 어쩜. 현각 총각은 어찌 이리 음식 솜씨가 좋단 말입니까? 사실 사찰에 있을 때 음식 솜씨가 많이 들었답니다. 또 거짓말. 현각은 사찰에 있을 때 밥만 열심히 지었답니다. 요리 실력이 너무 없어서 큰 스님한테 많이 혼났지요. 어쩔 때는 큰 스님이 부엌을 드나들 정도였습니다. 김과부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현각에게 계속 호감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이 장조림과 소고기 묵굿을 먹는 것을 보시겠다고요? 어째서요? 이강 장군께서 꼭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고을에 새로 오신 분에게 드리는 화답인데 마땅히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주셨던 닭고기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 것도 당연히 맛있겠지요. 김과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입에 넣었지요. 현각은 김과부의 기품 있는 자세 하나하나에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가지 않고 김과부를 안고 싶었지요. 김과부도 눈치를 챘을까요? 여종을 불러서 전통주 하나를 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손님을 이대로 돌려보내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서 받으시지요. 술을 마셨다고 하면 장군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드렸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게 현각은 술을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김과부도 한 잔씩 들어가더니 점점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자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간 것이었지요. 정말 힘들었답니다. 마음에도 없는 성부를 바란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 얘기를 듣던 김과부는 괜히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역시 너무 어린 나이에 혼인을 했지 뭐예요. 시댁에서 신랑이 몸이 안 좋다는 것을 감쪽같이 숨겼답니다. 저는 신랑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혼자가 되었지요. 김씨댁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로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로 위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각 총각. 지금 그 말은 현각은 자기도 모르게 김과부의 얼굴에 손이 가고 말았습니다. 피부가 어찌나 고운지 현각은 그만 충동적으로 김과부를 안고 말았지요.
김과부는 놀랐지만 형각의 옷자락을 쥐던 손에 힘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과부도 자세를 바로 하고 형각의 품에 안겼습니다. 형각은 이강 몰래 과부들을 탐하니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세상에 속세가 이렇게 재미가 있었다니. 하루빨리 하산을 할 걸 그랬구나. 그동안 큰 스님 눈치를 보느라 장꾀도 부리지 않았던 형각이었지요. 역시 장꾀의 맛이란. 형각은 그렇게 김과부의 하룻밤도 빼앗았습니다. 죄 없는 과부를 속였다는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음 날 아침에 형각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의 목소리였지요. 형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과부는 여전히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이강이 이른 시간에 김과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강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 김과부도 깰 수밖에 없었지요. 형각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강과 김과부가 만나면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모두 들통이 날 테니까요. 형각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중에 이강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과부의 허락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과부가 깨어난 것이었지요. 지금 누가 온 겁니까? 이강 장군입니다. 김과부는 깜짝 놀랐지요. 얼른 옷부터 입어야 하니까요. 수세에 몰린 형각은 김과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대체 형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김과부는 마당으로 나와 이강과 만났습니다. 이제야 김시댁을 만나 뵙는군요. 저 역시 명성이 드높은 이강 장군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인일로 오셨는지. 그야 제가 보내드린 닭고기와 그리고 그 뭐더라. 좁쌀 같은 이강은 자기가 보내준 음식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었지요. 하루빨리 김시댁을 안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장조림과 소고기 묵국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잘 드셨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한 걸음으로 달려왔소. 김과부는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각 총각을 통해서 잘 받았습니다. 장군 음식 솜씨가 소문대로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형각은 자신이 살기 위해 이강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김시댁에게 못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강 장군은 김시댁이 아는 그런 사내가 아니오. 이 고을 과부들 중에 그놈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여인이 없을 정도라오. 사연을 들은 김과부는 기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음식들은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속여서 송구합니다. 김시댁이 이강 장군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소.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이런 짓을. 김과부는 이미 형각에게 마음을 빼앗겼지요. 하룻밤을 보냈으니 이제 형각의 여인이라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형각의 뜻대로 이강을 속이기로 한 것이었지요. 장군께 감사의 뜻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강은 그런 일도 모르고 옳다구나 하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오늘 밤은 어떻소? 저야 좋지요. 김과부는 그날 밤에 이강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강은 부하들을 재촉하여 더 푸짐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장군께서 그토록 부하들을 아끼신다고 하던데 한번 확인할 수 있는지요? 이강은 당황하였습니다. 사실 이강에게 모진 훈련을 받던 터라 다들 지쳐 있었지요. 사실 이강은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아서 자기보다 잘났거나 잘생긴 사내만 보면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형각만 피해자가 아니었지요. 김과부는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자주 마시는 전통주를 가져왔습니다. 한잔하시죠. 그렇게 이강은 김과부가 주는 술을 홀짝홀짝 마시더니 금방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김과부를 안고 싶은 욕심이 그득한 것이었지요. 장군은 멀리서 봐도 장부의 기운이 느껴지더이다. 가까이서 보니 어깨와 가슴이 아주 우람하십니다. 이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못된 손버릇이 다시 나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김과부는 이강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김과부는 무슨 생각일까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이강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강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김과부를 안고 누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웬 종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이시여. 이 몸은 장군의 것이 아닙니다. 장군의 과오를 거울처럼 비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 고을의 많은 여인들이 장군의 욕망에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왔답니다. 부디 부끄러운 줄 아신다면 이 고을에서 떠나 남은 생을 자성하고 사십시오. 이강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밖에서 여인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주막주모와 옆 동네에 사는 과부가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서로 이강을 질투하느라 싸움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형각의 계략이었답니다. 주모에게 이강이 그리웠다고 말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주모뿐만 아니라 다른 과부에게도 찾아가 이강이 그리워한다고 말해준 것이었지요. 그러니 이강에게 마음을 품은 과부들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강의 평판은 급속도로 나빠졌답니다. 김과부가 이사를 간 것도 모두 이강 때문이라는 말이 떠돌았지요. 이강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훈련병들도 모두 낯뜨거워서 연병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불만이 있던 훈련병들은 칼과 창을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이강은 활터 앞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각이 나타났습니다. 장군, 그동안 그렇게 절 괴롭히시더니 아주 꼴 좋습니다. 이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과부가 남긴 편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형각의 조롱도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이 고을을 떠나야 했지요. 그렇게 이강은 사라졌고 형각이 이 고을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형각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지요. 고을 사람들도 그동안 이강 밑에서 고생한 형각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각에게 마음을 줬던 김과부도 돌아왔습니다. 이강이 떠날 때까지 잠시 고을 밖에서 머물고 있었지요. 모두 형각과 짜고 친 것이었습니다. 형각 총각한테 이제 장애물은 없소. 한평생 내가 총각에게 몸을 맡겨도 되겠소. 그야 당연하죠. 이제 김시댁은 나만 믿고 계시오. 그렇게 김시댁은 형각 품에 안겼습니다. 형각은 눈치도 보지 않고 김시댁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낮에는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밤에는 김시댁에 몰래 갔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거만해진 형각은 훈련병에게 점점 모질게 굴었지요. 지쳐서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형각에게 분노해서 창과 칼을 던져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각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형각이 고을 과부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김시댁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 장군이 떠난 지가 언제라고. 아닐 거야. 설마 형각이 이강처럼 그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강을 쫓아내기 위해 장꾀를 부리다가 자기도 물들어버린 것이었지요. 오히려 이강보다 더 방탕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답니다. 이강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과부가 없을 정도였지요. 고을 밖에서 평생 반성하기로 했던 이강의 귀에도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강은 분노하여 1년 만에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강을 보고 화들짝 놀랐지요. 이강과 제외한 형각은 우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이 바로 이강과 형각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이 되신 양반이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소? 이놈이, 정녕 니놈이 한 짓을 모르겠느냐? 그것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오? 그리고 고을 밖으로 나가서 평생 반성하신다는 양반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돌아온 게요? 이놈이 아주 기고만장이로구나. 니놈 말대로 명성을 떨쳤던 장군으로서 한평생 반성할 마음을 갖췄느니라. 그동안 나의 과오를 되새기며 눈물도 많이 흘렸지. 이 고을에서 내가 쌓은 업적이 모두 무너져 내렸으니 얼마나 허망하단 말이냐. 그런데 이놈아, 너는 어찌 1년 만에 이렇게 방탕해졌느냐? 나는 고을의 왈패들을 쓰러뜨리면서 그 자리까지 간 것이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은 이해하나 너는 어찌 이렇게 빠르단 말이냐? 엄청 빠르구나 이놈아. 이것이 다 당신 때문이야. 무엇이라? 이게 왜 나 때문이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그런 장꾀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훈련했을 것이야. 그러면 당신처럼 장군이 돼서 명성을 떨쳤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놈이, 그게 어찌 내 탓이란 말이냐? 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랐으면 열심히 했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1년을 못 버티느냐?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그렇게 두 사람은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두 사람을 쭉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과부였습니다. 김과부 뒤로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요. 둘 다 아주 지랄을 하고 있네. 김과부는 이미 관가에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이강과 형각은 그렇게 관가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아야 했지요. 두 사람 다 고을 밖으로 쫓겨났고 평생 과부가 많이 사는 이 고을에는 한 발자국도 내디디지 못하였답니다. 이강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 남은 여생을 반성하고 살았답니다. 형각은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 고을에 다니면서 과부를 꼬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을 사내들에게 들켜서 두들겨 맞는 것이었지요. 결국 형각도 산에 올라 평생 반성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이강과 마주친 것이 아니겠어요. 두 사람 모두 사찰에서 지내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두 사람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답니다.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지요.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올가 묶는다는 뜻입니다. 이강과 형각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백세야담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